네, 이번 시간을 맞아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기 좋은 동네 5곳을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자취하기 좋은 동네를 이제 외지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학교를 붙었다던가, 이제 직장을 구했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제일 가장 큰 고민이, 예,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원룸을 구하거나 이럴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 하는데, 이 서울은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그냥 지방은 상관없어요. 그냥 지방은 직장 근처로 구하거나 직장 근처에 시내라는 곳이 보통 한 곳 아니면 두 곳이거든요. 그냥 거기 구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이게 셈법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대학교가 너무 많고요. 직장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핫플레이스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도심을 벗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싸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직장 구역에서는 점점 멀어지겠지만 누군가의 대학, 누군가의 직장에선 더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비싸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홍대, 신촌, 이대 여기 삼각 트라이앵글을 대학교 밀집 지역이잖아요. 밑에 서강대까지 있으니까 4개 대학이 막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월세가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지면 월세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과연 그러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합정이라는 곳이 있죠. 망원 상수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예,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현, 충청로, 시청으로 가면은 저렴해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의외로 살기 좋은 원룸 자취하기 좋은 동네 베스트 5 예, 이렇게 구해놨었고요. 그냥 구별로 알려드릴게요. 1위는 관악구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다 체크해 놓은 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빨간데 예, 여기 1위가 관악구래요. 신림, 봉천, 서울대 있고 낙성대 여긴데 여기를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렴하다. 예, 이쪽 원룸 평균 시세로 봤을 때 한 500에 50에서 한 1000에 45부터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있죠. 서울치고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예, 추천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직장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2호선 라인 있잖아요. 황금벨트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강남구에 일하시는 분들 여기는 이쪽에 살면은 강남을 금방 접근할 수 있죠. 출퇴근 30분 안에 할 수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도 걸어서 30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대학생들 있죠? 서울대 학생들, 뭐 숭실대 학생, 중앙대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여기도 핫플레이스 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자취생들의 밀집 지역이라서 자취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다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밥집, 술집, 커피, 뭐 PC방, 네일, 뭐 헤어, 뭐 우리 같은 간그 20대들이 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저렴해요. 예. 그리고 물가가 아주 저렴하다는 게 있고, 뭐 이제 치안 같은 경우는 나아요. 의외로 나아요. 예. 그 왼쪽으로 가면 이제 대림동 이쪽 가리봉동 쪽인데 그쪽에 비해서 이쪽은 가격이 저렴한 것 치고는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게 이 관악구였었고요. 물론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신림역 쪽으로 하면 유흥가가 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꺼려 할 수도 있는데 자취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상관없고 이게 많다는 얘기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밤에 좀 시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 곳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어, 그리고 이쪽 자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막 그래서 좀 나름대로 시끌시끌한 곳이다. 그래서 시끌시끌한 걸 좋아하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약간 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위로 볼게요. 2위는 동작구에 있는데요. 여기 바로 관악구랑 동작구는 근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삼각 트라이앵글입니다. 대방, 상도, 신대방 요 삼각 트라이앵글 요쪽인데요. 이쪽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예, 조용하니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우선은 원룸 시세는 우리 관악구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요. 500에 55에서 1000에 50부터 이제 원룸들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대상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7호선 라인인 사람들은 여기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고속터미널, 뭐 반포, 노년 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의외로 조용하다. 예. 나 아까 같이 관악구 4대장, 여기 관악구 4대장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 근처에 살면서도 뭐 구로디지털 단지나 이쪽을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난 좀 조용한 데가 좋다 싶은 사람들은 요 7호선 라인, 여기 대방, 상도, 신대방 요쪽으로 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괜찮은 편이에요. 치안도 괜찮고 아파트 많은 주거단지여가지고 조용하니 살기 괜찮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죠. 이쪽 자체가 산악 지역이에요.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언덕길이 있어서 심심해할 수가 좀 약간 힘들고 걷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주거단지다 보니까 자취생들한테는 너무 조용하고 심심한 곳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동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도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구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들어간 집은 좀 저렴해요. 원룸이 좀 저렴하고,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조금 더 비싼 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들어간 집으로 가는 것이 좋죠. 그리고 치안이 의외로 좋답니다. 여기가 뭐 안전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치안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대장 한번 가볼게요. 3위 같은 경우 노원구인데요. 이제 강북 쪽으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노원으로 직장을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3대장으로 묶어놨어요. 미아, 공릉, 면목동 요 세 개로 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저도 일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여기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우선은 원룸 평균 시세가 저렴합니다. 500에 45, 그리고 1000에 40. 가장 저렴하죠. 예, 강북 쪽이다 보니까 저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괜찮았었고요. 추천 대상은 이제 건대 쪽에 직장인들 많잖아요. 자취하는 사람들. 건대라던가 군자, 노원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괜찮고, 뭐 조금 욕심내겠다 그러면 강남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뭐 그쵸? 분당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려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의외로. 예, 그렇게 볼 거고요. 4호선 라인에 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요 미아역에서 다니면은 되게 또 편합니다. 이거고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있고요. 고려대 있고요. 과학기술대 있고요. 여러 개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저렴하다. 저렴하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인데 이 지방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수도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더라. 이거 있고, 이 공릉동 같은 경우는 의외로 쾌적합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주거 환경이 참 좋아요. 그냥 여기 그냥 살고 싶다. 예, 나중에 가족이 생겨도 여기서 살고 싶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곳이라서 좀 주거 환경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산책로가 많아요. 중랑천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걷기도 좋고, 남양주라던가 구리가 좋아서 외곽으로 나가기도 좀, 나는 주말에 좀 약간 외곽으로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나가기도 좋고요. 근처에 이제 병원도 좀 많아서, 뭐 근데 자취생들이 뭐 병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아 쪽으로 가면은 편의시설 놀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뭐 해화도 있고, 뭐 성신여대 쪽도 있고, 한성대 쪽도 있고, 뭐 그냥 동대문도 있고, 그냥 놀기 좋습니다. 그리고 7호선 라인 면목 공릉에서는 그냥 쭉 내려가면은 건대 있잖아요. 뭐 아주 좋기 때문에, 예, 여기는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노원구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강남역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더라.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요 지역은 치안을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저렴한 만큼 치안, 항상 이 보통 원룸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치안은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거의 일치해요. 예, 그래서 약간 으슥해지는 곳이 많아요. 낮에는 다 괜찮은데 밤만 되면 좀 느낌이 쎄한 느낌 나는 데들이 많으니까, 예, 거기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동네여가지고 좁은 골목길, 낡은 이런 데가 많으니까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전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정돈된 곳은 아니니까 약간은, 예, 뭐 이런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꿀팁을 보자면은, 잠시만요. 예, 계속 이어갈게요. 저 기침이 나 이제 그죠? 예. 교통이나 이제 치안을 중심으로 한다면 공릉이 무조건 1순위고요. 예, 공릉을 구해라. 공릉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좀 번화가를 노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유라던가 미아 쪽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아무래도 4호선 라인이 핫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 그렇게 돼 있고, 좀 조용한 곳을 원한다 그러면 미아 쪽이 낫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우리 4대장, 우리 이제 대학생들
가장 핫한 곳 있죠? 우리 신촌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홍대, 이대, 서강대, 연대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핫해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추천을 못 드리고 요 라인을 살짝 벗어나자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 대학생이라면은 지하철을 그렇게 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어디냐면 여기 이대 여기 예 신촌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위로 가면 연희동이라고 있어요. 핫하죠? 연희동 있어요. 여기 좋아요. 의외로 값도 좀 저렴하면서 나름대로 예쁘장한 곳 많고 또 조용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부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살기 좋습니다. 단점은 여기 조금 예, 좀 산악지대라서 예,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지 걸어서 가긴 좀 힘들다더라. 요런 게 있고요. 더 조용한 곳을 원한다, 더 저렴한 곳 원한다 그러면 요 위에 이 이대 아현동 위쪽으로 해서 홍은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3호선 라인이거든요. 아마 요쪽 지하철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3호선 라인 쪽으로 좀 다닌다 하면 홍은동도 괜찮습니다. 뭐 추천을 하는데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 추천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바쁜 사람들은 조금 여기는 좀 비춥니다. 그리고 여기 대흥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대 아현역 밑으로 해서 서강대 위쪽으로 하면은 대흥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은근히 꿀이에요. 은근히 그러니까 대학권이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신촌 이대 서강대 다 커버되는데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길 추천해요. 의외로 예전에는 합정, 상수, 망원이 이제 홍대 때문에 이렇게 좀 괜찮았었는데 너무 핫해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 홍은동이 더 낫습니다. 홍은역, 홍은동, 예, 대흥동, 홍은동, 대흥동, 홍은동. 예, 그래서 대흥동을 추천합니다. 연희동은 저도 좀 살고 싶은데 저도 직장이 요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어디 살을까? 여기 다 알아봤어요. 망원, 합정, 상수, 홍대, 신촌, 연남동, 연희동, 이대, 아현 다 알아봤는데 대흥동까지 다 알아봤는데 저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럭셔리하면서도 저렴한 걸 원하는 쪽이지 막 이제 무조건 저렴한 걸 원하는 쪽은 아니고 그래서 연희동을 알아봤더니 문제는 2월 말에는 여기는 뭐 매물이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군데라면 현장 답사를 한번 다녀볼게요. 내일 모레부터 한번 가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신촌 라인의 장점 우선 시세부터 알아보면은 보통 비쌉니다. 한 1000에 40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말이 좋아 1000에 40이지 한 1000에 한 60은 줘야 돼요. 솔직히 1000에 60, 500에 65. 예.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워낙 화려한 라인이기 때문에. 추천 대상은 당연히 요 대학생들 추천하고요. 홍은동이라 그러면 저 3호선 위쪽에 동국대 명지대 있잖아요. 그쪽 친구들은 홍은동이 차라리 괜찮아요. 아니면은 나 광화문 쪽이 직장이다. 여기 직장 핫플레이스거든요. 종로 3가 종각 광화문. 근데 이쪽 직장인들 이 근처에 오피스텔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현동, 홍은동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대흥동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보자면은 서교동 어마어마 비싸죠. 한 달에 월세 한 70? 최하 70? 예, 그리고 조금 예쁘다 싶으면 90만 원, 100만 원 하더라고요. 예. 창천동도 비싸고 그래서 방도 넓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홍은동 같은 경우는 경복궁 종로라도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좀 직장인들 출퇴근하기 좀 좋습니다. 아니면 3호선 대학생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흥역, 공동역 쪽에 있다면은 이쪽이 다 커버가 되고 경의선 숲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다니면은 뭐 이제 홍대에서 신촌 이렇게 좀 다닐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예, 연남동까지 해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신촌 라인 단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도 비싸다. 아무리 살짝 한 동네를 비껴갔다 치더라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차라리 당산에서 다닐까?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 홍은사거리를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로 다니는 건 추천하는데 문제는 버스로 다니거나 자차로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기가 홍은사거리 쪽이 교통이 아주 아주 많이 막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하고요. 홍은동 같은 경우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아마 다음 주, 아니, 내일 모레쯤 가볼 곳 중에 한 군데인 요 당산인데요. 여기가 의외로 별표 이빠이 많이. 예, 왜냐면은 저렴해요.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한데 교통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2호선, 9호선, 황금 라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문제는 그런데 원룸이 저렴해요. 1000에 40인데 원룸이 신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신받다 싶어서 지금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평균 시세는 비쌉니다. 1000에 70 정도라고 이제 하고 예, 그 정도 선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럼 9호선 라인을 쓰는 사람들은 요 등촌동도 괜찮아요. 등촌동, 증미동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마곡이 직장인 사람들은 여기가 차라리 낫죠. 굳이 당산에서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2호선 쓸 것도 아닌데.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000에 50부터 집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추천 대상. 방금 말한 대로 증미동, 증미역, 등촌역 이쪽은 마곡나루 쪽이 직장인 사람들이 훨씬 좋고요. 여의도인 사람도 괜찮아요. 9호선 라인 쓸 사람들은. 그리고 당산역 다닐 사람들은 강남, 뭐 구로 디지털, 뭐 이제 이쪽 신촌 이쪽 아니면은 뭐 시청까지 다닐 사람들은 당산이 괜찮아요. 이 당산을 구하실 때는 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산에서 강남 방향은 헬입니다. 지하철 꽉꽉 막히는 지옥철이고요. 당산에서 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 널널합니다. 의외로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장이 요쪽이다, 약간 강북 쪽이다 하는 사람들은 당산이 오히려 사는 곳이 괜찮고, 직장이 강남이다 그런 경우는 당산에서 사는 걸 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집값 자체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아요. 럭셔리한, 적당히 돈을 주더라도 럭셔리한 가성비를 원한다는 사람들은 당산역이 낫고, 나는 무조건 저렴한 걸 원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 장점은 뭐냐면은, 강변이 있어요. 선유도가 있고. 그러니까 좀 산책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난 한강 조망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 여기 괜찮아요. 의외로 한강 조망 진짜 좋습니다. 여의도도 괜찮은데 여의도가 직장이 아닌 바에는 한강 조망이 나오면서 교통 좋은 곳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당산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예, 요거였었고요. 장점 여의나루도 좋고 선유도 공원도 좋고 그냥 한강에서 나는 좀 산책 좀 하겠다는 친구들은 여기가 제일 좋고요. 너무 깨끗해요. 동네 깨끗하고 치안 좋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치안도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나는 좀 돈 주더라도 좀 마음 편히 살랜다 하는 사람들은 당산이 낫고요. 그리고 여기가 당산역이 급행입니다. 그래서 마곡으로 출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김포공항이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강남으로 뭐 출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가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단점이 당연히 있죠. 강남에서 조금 멉니다. 등촌 이런 데서 강남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취를 굳이 그렇게 먼 데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거였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가격만큼 그 역할을 하더라 이거이고요. 꿀팁을 구하자면은 여기가 지금 빌라나 원룸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전세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의외로 월세보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전세를 좀 구해보세요. 그게 의외로 괜찮고요. 자취지역으로 좀 안 알려준 곳 중에 하나가 증미역인데 여기가 의외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꿀팁이면서 그쵸? 이마트도 있고 뭐 맥도날드니 뭐 이제 소방서 이런 것도 있고 안전하게 조용하게 다닐 수 있다더라 요렇게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용하니 살기 좋다 이겁니다. 치안도 괜찮고 예 그러기 때문에 증미역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예, 제가 서울 자치동네 베스트 5를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추천